예전에 허룬이라는 사람과 피카드라는 사람이 이 몸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할까에 관련하여서 연구를 한 걸 발표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심장과 폐 여기의 질환자들, 굉장히 심한 질환자들을 혹시 마음에 대한 그 심리적 이 뭐죠? 서베이 설문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심폐에 큰 질환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해본 거예요, 예측을. 근데 80%가 정확히 일치했대요. 혈액 검사 뭐 이런 몸의 증상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그 상태만 물어보고 나서 심폐 쪽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요. 검사해 보세요 하면 10명 중에 8명이 딱 맞았다는 거죠. 암에 대해서도 했더니 50%가 맞았대요. 우리 심리의 움직임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요인 중에 제일 확실하게 많은 사람의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꾸준하게 등장하는 공통적 요인이 중요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인간관계가 뭘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제일 일차적일 거고요. 그 외 여러 관계의 깨어짐이 항상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했다. 이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와 친밀하지 않다는 것도 일관성 있게 나왔다. 중요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부모와 친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가 의과대학으로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꼽히는 대학이죠. 거기에서 의사 1000명을 조사했대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의료인들 중에도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다 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의사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감정을 제대로 잘 흘러서 표현하지 못하는 의사가 잘 표현하는 의사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았답니다. 16배나. 그러니까 그러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 얘기를 됐어요. 그건 하기 싫어요. 이건 지금 내가 표현하지 못한 무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꾹 가둬두고 이걸 드러내면 너무 아프니까 싫기도 하고요. 드러내면 여러 사람한테 창피하고 부끄럽고 체면이 안 서니까 누가 알까 봐 꾹 가두고 또 내가 또 하면 너무 감당을 못 하겠고 아프니까 이게 있으면 요쪽 분야만 오면 내가 확 예민해져요. 혹시 이걸 연락으로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어. 누가 들여다보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예민함 때문에 자율신경이 깨지고 그러면 암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싫고 이런 거가 있다면 요게 주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흘러가게 내놓고 애도하고 공감을 받거나 처음에는 받는 게 나중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감하거나 해서 뭔가 꼭 가둬둔 게 없어야만 해요. 아까 그게 암을 걸리는 확률이 16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뭐 심신통합 코칭이다. 1대1로 코칭도 하고 뭐 라이트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거 풀어내는 걸 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라이트 안 한 분들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걸 보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네 이렇게 혹시 착각 오해를 하실까 봐. 어쨌든 응어리를 푸는 과정 중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유방암 환자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적대감, 분노를 심하게 엿두르는 것과 생존 기간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 적대감을 느끼는 것, 꽉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유방암의 경우는 특히 또 있었다. 네. 자,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또는 뭐 여러 가지 암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각종의 암에 대하여. 유방암, 여성분들이 많아서 우선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난소암, 자궁암. 이 세 개 다 여성에게 주로 걸리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신체 심리학적으로 한번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뭐 제 동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신 분은 예전에 제가 암뿐 아니라 심신통합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한 케이스를 여러 개 얘기한 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나 해 볼까요? 이분의 주 호소는 만성 빈혈인데요. 만성 빈혈의 원인이 생리를 엄청 양이 과다하고요. 오랫동안 해요. 가지고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겹치기도 하고, 작은 생리대로는 안 되고 맨날 오버나잇 이렇게 큰 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 사회생활이 긴장된다는 거예요. 막 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어지럽고.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로 서양 양방에서는 미레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안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생리를 잘 안 나오게 하는 그거를 설치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걸 또 오래 인위적으로 호르몬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뭐 두터워지고 자궁 경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암의 초기 증상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기도 계속 유지하기도 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때 저한테 오셨던 건데, 이럴 때 약물로 물론 이게 복합 천연물의 약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 이런 심신통합에 굉장히 심취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 뭐 심신통합적으로 치유를 해 보겠노라고 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물었던 그 "생리라는 게 생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생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성의 생리 월경.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생각할수록 제 의도하고는 떨어져요. 직감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생리 그럼 뭐예요? 딱 피. 예, 또요? 막 자유 연상을 해 보겠습니다. 빨갛다. 이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유 연상. 또 불편함. 음. 또 예? 주기적인. 예. 임신. 생리하면 떠오르는 감정은 뭔가요? 불안? 아, 불안하세요? 아, 예. 귀찮다. 예, 불편하다. 좋아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분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불편타, 귀찮다. 그런데 가끔은 여기 불안도 있지만 안심한다는 분도 있어요. 임신 안 됐구나. 그래서 안심이 되기도 한다.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임신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임신이. 고렇게 들어간 거죠. 이게 우리 심신통합 코칭 배우면 연결되는 질문들입니다. 임신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임신이요? 뭐 할 수 없이 한 거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쭉 얘기를 들어가 보니까 '아, 그래요? 임신이 어떤 분들은 너무 반갑고 기쁘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저는 어려서 부모님들이 워낙 싸우고 막 아버지가 엄마를 폭력적으로 때리고 막 피도 나고 막 옆에서 막 과당과당 소리 나고 막 소리 지르는 비명 소리 듣고 너무 지옥 같았고 괴로웠고, 엄마가 그러면 가끔 집도 나가고 그러면 혼자 도시락 막 자기가 싸 가지고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고 비참하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그런 거 보일까 봐 절대 못 오게 하느라고 늘 긴장하고, 몸이 늘 긴장하니까 몸이 굳어졌겠죠. 그리고 '나는 결혼 안 할래.'가 딱 뭐 이렇게 살 거 지지할 걸 뭘 생각했는데,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탈출의 수단으로 결혼을 택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동네하고 제일 먼데 남자랑 결혼했대요. 친정하고 멀어 가지고 동 떨어져 동 탈출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저 자기가 그냥
이렇게 큰 결혼과 이게 애정이 없어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했대요. 그래 갖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편분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독자시래요. 가지고 아이는 그래도 하나 있어야 내가 이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결혼도 안 하겠고 어린 나이에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대요. 뭐 이렇게 사는 거 죽나 뭐 사나 뭐 생명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고 기른다는 거에 대한 상상 속에 '아 얼마나 좋을까.'가 없이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다 힘들까. 나도 힘들고 태어난 생명도 힘들고.' 이런 마인드가 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뭐 성생활도 할 거고 이런데 임신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계속 생리를 하면 그래도 귀찮고 피곤하고 어지럽지만 안심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파동이 저는 '생리과다를 불렀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인 거죠, 원인. 이거를 호르몬제를 써 갖고 맞고 그래 본들 이 원인이 똑같으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를 또 일으키니까 지금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그러듯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으려면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인한 내가 생각된 어떤 신념이 생긴 거죠. '결혼이란 행복하지 않은 거야.'라든가 '다 인생을 산다는 건 비참하고 괴로운 거야.'라고 하는 그 감정적 응어리, 불합리한 신념. 이거를 풀고 화해하고 흘러가게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심리적 치유, 뭐 라이트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하고 나서 진짜로 생리가 요거 이제 미레나를 그때 빈혈보다 더 무서운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뺐어요. 뺐는데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과연 생리 때가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불안과 더불어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반반 있었는데 생리 때가 돼 가지고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하는 정도로 하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근무 시간도 아닌데 전화가 와 가지고 막 좀 반가 제가 '이런 꿈 같은 일이 있었다.' 하하고 잠깐 웃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온전한 생리를 해서 너무 기쁘다고. 저도 이제 같이 축하를 했는데 근데 그다음 순간 떠오른 불안은 그런데 이번 달이 됐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제가 안심하기 일러요. 근데 그게 2달, 3달 이렇게 돼가 계속 안정되게 되게 됐어요. 이런 식의 치유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암도 뭔가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뭔가 그런 거를 음 2차 이득이라고 합니다. secondary gain. 2차 이득이 지금 아까 그분의 경우는 임신을 안 해도 좋다는 2차 이득이 있었던 거죠. 생리 과다에. 2차 이득이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몸을 유지하면서 암이 걸리고 나니까 내가 휴식할 명분이 확실해. 휴식의 욕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암에 걸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네.' 관심과 인정의 욕구가 이거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제 책에 한 7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었죠. 예. 복수심으로도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부모를 막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랬는데 형만 인정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참하게 죽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것도 복수이지만 그 뒷면에는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